안녕하십니까. 산림문화 콘텐츠 연구소 유영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I 시대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누구나 AI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가장 핫한 이슈가 AI 시대, AI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공산당 선언이 이제 발표될 무렵에 또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을 이것에 이제 유비한다면 또 하나의 유령, AI라는 유령이 지구를 폐해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전 지구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AI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시대라는 의미, 시대의 의미를 좀 더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을 보면 크게 이제 AI 3대 강국 도약이랄지, AI 기본사회 구현, 또 모두의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전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보겠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할지, 피지컬 AI를 선도하겠다 할지, 그리고 공공부문 AI를 확산해서 2030년까지는 공공부문 AI 도입률을 95%까지 이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신문에 의하면, 언론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 AI 문해력을 9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네 아저씨랄지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나 AI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언급 속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도구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AI를 쓸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떤 AI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빠진 채로 이렇게 정책이 이어져서는 곤란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AI인가, 어떤 판단을 대신하는가, 또 누가 설계했는가, 오류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런 문제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구 이상의 어떤 우리 AI가 이제 판단을 대체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주체가 알고리즘으로 이동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의 도구의 변화, 어떤 생산 수단의 변화로서의 이제 어떤 도구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사회 유지를 위한 수단. 그러나 이제 AI는 하나의 행위자로서의 사회 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의 행위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의 이제 95% 이상을 도입을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 행위자 또 사회 질서 안에 시민은 AI의 어떤 분류 대상이 되거나 데이터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들이 전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관련해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AI를 수단으로만 보고 세계관의 변화, 어떤 인식의 변화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핵심 문제는 사용 능력의 격차. 그러니까 모두가 AI를 쓸 수 있도록 하자. 쓸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판단 주권을 이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쓰게 하자가 아니라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어디까지부터는 인간이 책임질 것인가, 이런 사회적 합의 또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챗GPT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없이는 AI 보급은 진보가 아니라 통치의 자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엄청난 답변이었는데요. 어쨌든 이걸 보면서 우리는 AI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AI 자체는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AI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 전환, 생태 전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큰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랄지, 생산 수단의 변화랄지,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 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 문명 구조가 변화됐을 때를 이제 고대, 중세, 근세, 뭐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시대를 나눕니다. 또 하나는 뭐 생산 양식이랄지 계급 구조가 변화됐을 때 원시 공산제 시대 또는 고대 노예제 시대 또는 봉건 시대 또 자본주의 시대 또 공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마샬 맥루한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구술 매체랄지 문자 매체랄지 인쇄 매체랄지 전자 매체랄지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시대를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식과 세계관의 변화, 또 신화적인 어떤 그 세계관이 주류를 이을 때가 있고,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를 할 때가 있고, 과학적 세계관, 지금 이제 정보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시대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큰 패러다임 변화가 인식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푸코의 경우는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대가 바뀐다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뭐 촉각으로 이렇게 만지던 시대가 아예 청각으로 이렇게 어떤 감각 자체의 주요 감각이 바뀐다 할지, 또 시각에서 청각으로 바꾼다 할지. 그래서 이제 어떤 시대가 바뀐다는 것은 저울로 재던 시대하고 자로 재던 시대 또는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시대, 또 MRI로 찍는 시대, 이처럼 아예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 저울로 재던 시대의 잣대를 가지고는 현미경으로 보는 시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인식론적 단절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 변화라고 할 때 과연 이런 변화, 그러니까 메타모포시스처럼 어떤 변태처럼, 그러니까 애벌레 시대의 관점에서 나비의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애벌레 시대의 관점과 사유 방식, 행동 방식, 존재의 어떤 틀을 가지고 나비를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건 시대 전환 또는 시대 전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이 전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서울의 교육 정책 중에 하나가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환이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어떤 형태랄지 조직 구조, 시스템의 변화를 함께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메타모포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탈피, 변태의 개념이죠. 이 변태라고 한다는 건 형태, 조직 구조, 시스템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아까 시대 변화처럼 왕국에서 공화국으로 변화된달지, 아니면 귀족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된달지, 이런 것들을 시대 변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정체성이 변환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시대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어떤 사고 방식, 행위 방식, 그 존재 방식 자체가 변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지금 시대 전환기에 있어서 어떤 그 사고 방식, 행위 방식,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 나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인식의 이제 인식론적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경우는 AI 시대는 인간이 더 이상 이제 호모사피엔스로서 이성적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의 주권자가 아니라 사고가 분산된 종으로 변형되는 어떤 문명의 단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하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책임지는 어떤 시대를 벗어나서 어쩌면 인간과 알고리즘이 함께 판단하고, 또 결정의 경로는 불투명하죠.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책임도 분산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시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메타모포시스, 이게 시대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크게 아까 이제 시대 변화를 보면 이제 뭐 선사 시대, 또 뭐 고대, 중세, 근대, AI 시대, 이렇게 이제 AI 시대를 중심을 놓고 이렇게 살펴본다면 큰 어떤 변화, 형질 변경은 어쩌면 이제 어떤 생물로서의 상징의 의미를 갖는, 의미의 생성자로서의 인지혁명을 거쳤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징에서 제도로, 신과 종교질서적 존재로서 농업혁명이 일어났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주체에서 과학혁명을 통해서 이성이 이제 지배하는 사회, 근대의 사회가 큰 어떤 메타모포시스적 변화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는 이성 중심에서 어떤
인간, 비인간 네트워크의 노드의 시대로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AI 전환 시대가 아주 카오스적 혼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방향 감각을 상실한 내비게이션이 분실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치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어디 사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그 AI 또는 뭐 디지털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비장소와 비물질화, 비신체화 이것들이 고도화되면서 인간 내비게이션이 상실돼 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인간 정체성이 상실하는 시대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잠깐 봤던 지금은 또 바우만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시대를 액체 시대라고 규정을 하죠. 어떤 특정하게 딱 규정할 수 없고 이렇게 혼돈, 서로 섞이는 시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규범 체계가 상실하고 규범 체계가 상실하다 보니까 관계 능력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이랄지 도덕적 확실성, 예측 가능성이 상실되면서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동안 가져왔던 이분법적인 도덕체계, 그러니까 선과 악, 그 다음에 남과 여, 그 다음에 자연과 문화 이런 도덕체계랄지 인식체계가 이 섞이는 액체 시대의 혼종성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덕적 과부하랄지 분노가 순환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전통적 가치랄지 이런 것들을 회귀하고 싶은 성향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게 되고 과도한 민족주의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을 목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그 감각으로, 어떤 사고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감각이랄지 사고랄지 행동 양식을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각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기술이랄지 환경 조건에 맞는 어떤 정신적인 운영 체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컴퓨터를 보면 도스는 도스에 맞는 어떤 그 운영 체계를 통해 고기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 그렇듯이 우리 각각의 시대마다 이를테면 초월적인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있을 수가 있고 이성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진보랄지 비판 이런 것들 중요한 시대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이제 종교랄지 과학이랄지 철학이 이제 그 시대의 화두로 이제 작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 정신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쩌면 생태 인문학을 호출하는 이제 기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생태 환경, 숲, 뭐 이런 상호작용과 교호작용, 그러니까 교호작용은 트랜스액션을 의미하는 거죠. 인터랙션을 넘어서는 트랜스액션을 통해서 구체적인 인간 경험으로 획득된 어떤 로 데이터, 또 깊이 있는 데이터가 이제 의미를 갖고 그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이제 숲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기초로 해서 숲에서 다시 길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숲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의미는 사실은 새롭고 흥미롭죠. 늘 새롭고 바뀝니다. 흥미롭고 그 다음에 모험적이고 유익하고 생산적이고 미래적이고 탁월하고 또 영적인 어떤 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그 한국의 숲이 가지고 있는 K-포레스트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직 이제 디지털화 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서로 상보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만 있을 수가 없다. 앞면만 있을 수가 없고 또 뒷면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가 고도화되고 디지털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연 체험,
생태 기반의 어떤 인간의 감각이랄지 정서, 맥락이 결합되는 어떤 실존적인 데이터, 그걸 기반으로 하는 학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의 세계는 데이터가 수치화 가능한 어떤 정보로 만들어진 환원된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떤 장소성, 시간성, 관계성, 이런 경험, 공감, 뭐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환원 불가능한 어떤 정보, 이거를 기초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뭐 이게 잘을 모르지만 어떤 입자와 파동과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조건 짓는 기량적 상보적 관계다. 그런 점에서 보면 AI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연, 숲, 생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그 빅데이터랄지 이런 것들은 AI의 이제 어떤 영역으로 돼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로 데이터, 그러니까 날 것의 데이터, 그 다음에 깊이 있는 데이터, 두께가 있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속의 체험을 통해서 수집된 감각적이고 생리적인 정보들, 숲의 냄새랄지 바람의 감촉이랄지 계절의 변화, 이런 감각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 문화적 맥락이랄지 동기, 정서, 의미, 뭐 내러티브, 이런 질적인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이 다만 이제 사실은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찍 이제 그 1900년대 초에 이제 마이클 폴라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의 유형을 암묵지와 형식직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암묵지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묵지를 이제 언어랄지 형식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없는, 이를테면 느낌적 느낌 같은 어떤 몸에 쌓인 지식을 암묵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명시지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성문화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지식이 이제 명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AI 시대는 모든 지식은 아마도 명시지는 AI로 수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수렴된 그 명시지를 다시 한번 암묵지를 통해서 질적 깊이를 높여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숲이라고 하는 공간, 사람의 이제 풀과 나무, 바람과 상호작용을 얻어진 암묵지의 플랫폼, 생태 환경이야말로 암묵지의 플랫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 생태와 인문의 중요성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비신체화되고 비장사화되고 비물질화됩니다. 그래서 AI가 잘하는 것은 계산, 예측, 최적화를 잘한다면 동시에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랄지 맥락이랄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죠. 그 다음에 평균값이랄지 패턴 이런 것들을 잘 해낸다면 개별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몸의 감각, 장소적 경험, 또 비인간과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와 생태, 인간의 경험의 의미가 소환되는 생태와 인문이 중요해지는 시대, 숲이야말로 이제 신인간, 새로운 인간의 관계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태 인문학이 호출되는 시대, AI 시대는 생태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 중심의 이제 텍스트 중심 또는 이성 중심의 또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의 전환기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 중심의 인문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간,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랄지 자연이랄지 동물이 점점 주체화되어 나가고 있고 또 몸과 감각, 환경의 교호를 통해서 인간, 기술, 자연이 얽히고 엮어지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문학이 아니라 생태 인문학으로서의 전환, 그래서 인간이 독립적 주체가 아니고 관계적 존재, 또 자연을 하나의 배경이 아니라 행위자로서 이해하는 것, 기술이 그냥 도구가 아니라 관계망의 일부라고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윤리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새로운 돌봄이랄지 책임이랄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생태인문학의 어떤 방향, 생태인문학을 호출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